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뭐 시장 흐름이 좋아가지고 뭐 특별히 아주 막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장 초반에 좋아진 뒤에 꾸준히 그냥 밀고 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느낌은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최악의 구간을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안정세로 막 바뀌는 그런 느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다음 달도 자이언트 스텝 해야 돼요. 어쩌면 1%포인트 올릴지도 몰라요 라고 4단계를 올리겠다는 동 시장에 겁을 잔뜩 줬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창 빠졌죠. 그런데 오늘 FOMC 회의록이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다음 달에도 0.5에서 0.75% 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0.75는 시장에서 그냥 지난달부터 우리 감안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조정돼 있었던 거고 갑자기 0.75%포인트 얘기를 하다가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까지 그러니까 맥시멈 0.75를 생각하면서 뭐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어를 한 달 전에 논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 분위기 어떻죠? 막 경기 침체 우려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국제유가 왕창 빠졌고 오늘도 빠졌는데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다가 경기가 시중에 이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분위기가 흘러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하면서 다시 1,300원대 아래로 1,299원 80전에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고 이게 바탕이 돼서 또 여기다가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계속 걱정했던 2분기 실적 우려 이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비춰볼 때 그나마 선방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1년 전보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많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분기보다는 꺾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던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어땠을까? 이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오늘 일단 좋은 흐름으로 나왔는데 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뭐 필연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연적이었고 만약에 주가가 기대감에 올랐다면 오늘 많이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훌륭한 실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애매했거든요, 보기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뺐다는 것은 실적이 되게 그러니까 안 좋아졌을 거야, 2분기에. 또 그렇게 보기보다는 괜찮았고 아주 좋다고 보기에는 또 그러기에는 나빴고. 그래서 오늘 애매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빠졌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 3%대 오른 걸 보고 와 박수 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차트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살짝 반등만 나왔고요.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하루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 20% 이상의 몸집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따가 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반도체 쪽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코스닥이 이제 잘 갈 거라고 했는데 오늘 코스닥 반도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반도체는 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고요. 현재도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가 계속 상승폭을 좀 늘려가면서 지금
내일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구간으로 가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녹음이 끝날 때쯤 되면, 앞으로 뭐 한 30분쯤 뒤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들이 개장해서 장 초반의 가격대가 나오는데, 그거를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같으면은 일단 미국에서 나왔던 그 소식이 그렇다면 아주 최악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시장에 어떤 아주 큰 위기는 아니야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환율이 또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뭐 수급도 코스피만 들어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뭐 코스닥도 괜찮았습니다만, 코스닥은 뭐 기관의 매수에 힘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피는 역시 기관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끌어올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중요한 건 한 주의 마무리, 내일. 그런데 내일보다 사실 다음 주거든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7월 말에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점점 미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0.5%포인트 이제 빅스텝이 나올 경우에 당장 금리가 역전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환호했던 거고, 만약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 금리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미국과 다시 한 단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의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0.2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0.75 내지는 1%포인트까지 올릴 것처럼 겁을 주다가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어떤 한 발짝 내려앉았다면, 아직까지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금통위에서 0.5%포인트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금 이제 강한 그런 매파적 발언들이 조금씩 나와서 지금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0.5%포인트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0.5%포인트를 올리면 시장은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사상 처음으로 올리는 그 빅스텝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굉장히 관심 갖고 아주 주의해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726종목이 올랐고 152종목이 빠졌습니다. 1.84%가 올랐는데, 코스피 100 보시면 2% 넘게 올랐죠.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1220종목이 올랐고 188종목이 빠졌습니다. 1.79% 올랐는데, 역시 코스닥 150이 1.86%가 올라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더 좋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이 4,700억 원어치를 팔았고, 기관이 3,100억 원, 외국인이 1,448억 원을 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만 팔았고 개인이 443억 원, 기관이 331억 원을 샀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는 0.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돼 있고요. 1시간, 그러니까 9시 초반에 그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다우존스와 나스닥 오늘 다 이제 강보합에서 약간 0.3% 정도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이 0.5% 하락. 그래서 1299원 80전에 마무리했고, 국제유가도 0.97%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6월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강세를 보인 미국 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환율 하락 속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 전기, 전자 등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이제 FOMC 의사록 보시면은 7월 회의에 뭐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반도체. 오늘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FOMC 회의록 공개 후 안도감에 투자 심리 회복되며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의 FOMC 회의록에서 2분기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이어질 거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출발한 지수가 장중에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EU가 친환경 에너지의 원자력을 포함하면서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자력, 오늘 기계업종들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로봇 관련의 증권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로봇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면 오늘 눈에 띄는 종목 당연히 삼성전자 3.19% 올랐습니다. 그래서 58,2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삼성 SDI 3.64%니까 삼성전자 흐름 되게 좋은 거고요. LG화학도 3.56%,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3.08% 올랐고요. 카카오가 유일하게 빠졌고 셀트리온은 오늘도 0.54% 올랐습니다. 19만원대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코스피 16위부터 30위를 보면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딱 두 종목이 빠졌고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그 에너지들 원자력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7.16% 올랐고 LG생활건강 4.38% 올랐고요. LG전자 3%대 상승, HMM도 거의 4%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LNF 혼자 빠졌는데 시젠이 최근에 코로나 환자 급증 그 소식 때문에 9.77% 올랐고 또 위메이드가 3.53% 올랐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22%,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0.69와 1.22% 올랐습니다. 자, 16위부터 30위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만 빠졌고요.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동진 세미캠, 며칠 전에 반도체 소개해드렸던 코스닥 반도체 소개해드렸던 동진 세미캠이 5%대, SFA도 반도체주, 반도체 SFA 반도체의 지주 회사인 거예요. 4.63% 올랐고 휴젤도 4.07, 솔브레인도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3.46,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TCK도 있고 원익 IPS도 있고 다 이제 상승세였고요. 업종 보니까 코스피의 기계업종 3.88% 올랐는데 조선선제가 16%대, 한신기계 10%대, 두산에너빌리티 7%대 올랐고 증권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0.4% 올랐습니다. SK증권 우선주, 유진투자증권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비금속 업종이 4.37% 올랐는데 보광산업이 23%대 상승, 삼표시멘트와 원익 QNC가 3%대 상승이 나왔고요. 빠진 업종은 유통업종이 0.6% 올라서 가장 안 좋았는데 K옥션 마이너스 7%대, 실리콘2 마이너스 5%대, HLB 테라퓨틱스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3.99% 올랐고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이 9%대, 7%대 각각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현대약품이 마이너스 4%대, 국제약품이 마이너스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시젠이 9%대, 네이처셀이 7%대, 바이오플러스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보로노이와 퓨처캠, 이노테라피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260억원 줄었고요. 코스피의 삼성전자가 크게 늘었고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크게 줄었습니다. 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카카오, SK바이오사이언스, LG에너지솔루션, SKIE 테크놀로지 순이었고 코스닥은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에코프로비엠, SM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하나투어, 카카오, 롯데관광개발, SKC 순이었고 코스닥은 동국제약, 유진테크, LNF, 원익홀딩스, 코리아센터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FMC 그 회의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위원회에서 그 광범위한 시장에서 나타난 수급 불균형이 물가 상승 압력을 촉발하고 있다고 판단,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긴축 여건이 심화되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다음 FOMC 회의 7월 28일 날 0.5%포인트 내지는 0.75%포인트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 이보다 더 긴축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10조 원 육박, 하반기는 빨간불. 중요한 건 하반기는 빨간불. 이거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0.2. 자, 그래서 삼성전자 지난번에 뭐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가 그룹 내에서 한 3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내고 있습니다. 생활가전이 아니고. 자, 일단 선방했다는 첫 문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삼성 반도체도 3분기 이후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오늘 잠정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 2분기에 이렇게 나왔고요. 전기에는 77조 7,800, 그러니까 매출액이 마이너스 1% 줄었고 영업이익은 0.85% 줄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63.67%, 영업이익은 12.57%가 늘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 업황,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방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가파르게 이제 성장하던 그 성장세는 좀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컨센서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매출액 77조, 영업이익 14조를 보니까 일단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2분기에 77조 218억 원, 그러니까 한 2천억 정도가 준 거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또 영업이익도 14조 원이었는데 14조 6,900, 한 7천억 정도가 사라진 거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낮게 나온 거예요. 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요, 영업이익이 한 석 달 전, 두 달 전 정도만 하더라도 15조 원대였어요. 근데 점점 낮아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고요. 자, 3분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1년 전 15조 8천억 원대였는데 15조 6천억 원대로 마이너스 0.8%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맞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반도체,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3분기까지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경기 침체 직격탄, 외국인들 6월에만 신흥국 주식 26조 원을 팔았다 하는 이제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자금을, 이 주식을. 근데 얘를 뭐 어떻게 또 연결을 해 볼 수 있냐면, 외환 보유액이 이제 235억 원이 올해 들어서 줄었다는 거예요. 왜? 환율 방어해야 되니까. 환율 방어해야 그 이제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서 살 테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대비해서 94억 3천만 달러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액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외환 보유액의 감소는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팔면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나빠지면 외환 보유액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시장에는
좀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개별 종목들은 좀 요즘에 많이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좀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개별 종목보다는 좀 시장의 분위기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좀 좋은 어 오늘 그러니까 유상증자 물량이 계좌에 들어오면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이따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흐름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괜찮은 상황이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수급을 보겠습니다. 센트리온 보시면은 여전히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졌고요. 뭐 금투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매수 전환, 그다음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다 샀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센트리온 계속 매수하고 있고, 최근 한 달 순매수가 은행하고 내외국인 개인들만 매도 우위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 그런데 자,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게 거래량인데, 18만 7,500원까지 가격이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거래량이 37만 주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36만 9천 주까지 뚝 떨어졌어요. 6월 22일 날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이제 뭐 매수세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조금씩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기관이 11만 주 샀는데, 역시 금투가 매수 전환했지만 뭐 8천 주 정도 샀으니까 큰 건 아니고요. 투신은 오히려 매도 전환을 했고요. 연기금은 여전히 내내 매섭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이 오늘 올랐는데, 거래량이 역시 67만 주 정도로 6월 23일 이후로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적었죠.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약간의 매수,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거래량이 12만 주대로 또 뚝 떨어졌어요. 역시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단기 반등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 3일 연속 매수, 그리고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사모펀드와 금투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좋았고 오늘도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는데 기관이 매수했고,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가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0원이 오늘 올랐습니다. 글쎄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일단 많이 가격이 빠져 있잖아요. 11만원대, 11만원이면 지금 예전 그 권리랑 나오기 전에 44만원 정도인데, 이제 6,400원이니까 46만원 정도군요. 그러면은 권리랑 나오기 전 6월 24일 가격이 49만원, 50만원 돈 되는데, 지금 가격은 46만원 정도 되는 가격. 그럼 많이 오늘 올랐고 최근에 좀 올랐지만 많이 빠진 거잖아요. 10만 8천원대였으니까 40한 5만원 돈 정도였는데, 그러면 많이 10% 이상 하락을 해 있는 상태다 보니 이제 여기서는 좀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모멘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랜드 오늘 개인만 12만 주 매수, 외국인 기관이 매도 우위였고요. 강원랜드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25,500원 아래로 빠지면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뭐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저점이 25,550원이었습니다. 안 빠져요, 거기까지. 개인만 사는데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강원랜드 약간 빠지면 매수해도 좋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거세게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 오늘까지 딱 3번 매수했는데 268만 주를 한꺼번에 매수를 하면서 최근 한 달간 가장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64만 주 매수, 오늘 개인만 428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투자가 거의 1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약도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위메이드 0.51% 300원이 오른 59,000원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09% 100원이 빠졌습니다. 116,300원. 강원랜드 0.19% 50원이 오른 25,750원. 삼성전자 0.17% 100원이 빠진 58,10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셀트리온은 상승세가 완만해지면서 아래쪽에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섰지만 아래꼬리를 달고 윗꼬리도 달고 십자형 비슷한 패턴에 나오면 캔들이 나오면서 음봉이 됐습니다. 시초가보다 약해졌어요.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위아래 꼬리 달고 음봉이 나왔어. 이거는 뭐죠? 이제 전환의 캔들인데 일단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RSI가 이제 과매수 구간에 많이 깊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조금 털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헬스케어 상승세 더 약한데 음봉 나왔죠. 물론 5일선까지 가지도 않는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 역시 십자형 패턴의 캔들 그리고 과매수 구간 RSI 이상, 그래서 이런 모양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다. 자, 제약은 되게 좋았거든요. 어제 61선 위에 올라타고 오늘은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 상황. 뭐 나쁘지 않아요, 제약은. 근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만약에 빠지면 제약도 같이 빠지겠죠. 지금 제약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근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하락 반전할 것 같이 생긴 캔들이 나왔어요. 보통 통상 상승할 때는 이런 게 나오면 하락 반전, 하락하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상승 반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보면 위메이드는 오늘 5일선 11선 위로 올라탔지만 아직 481선에 가지 못했고요.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아직은 완전히 뭐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 약세인 상황에서 상승세도 약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고무적인 건 MACD가 최근에 반등하면서 이제 내일 그 MACD 기준선을 통과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위쪽에 21선 눌렸고 아래쪽에 5일선에 눌렸습니다. 애매한 상태로 11선에 안착을 해 있는 상태고, 에코프로비엠은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위쪽에 21선을 일단 뚫지 못하면 조금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MACD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점점점 21선에 가까워지다가 21선을 뛰어넘는 그런 상향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향으로. 그리고 강원랜드는 이제 조금씩 481선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500원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25,500원보다 25,500원을 이제 하향 돌파하면, 그거보다 하락하면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전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위쪽에 21선에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멋있는 상승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지금은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나왔지만 위쪽에 21선의 저항을 못 이겨낸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모습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일단 오늘 그 잠정실적 발표한 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보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조금 뭐 아주 이제 됐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아까 그 기사도 그렇고 이제 컨센서스 보신 것도 그렇지만 3분기 이후에 실적 우려가 아직은 좀 살아있다, 반도체 쪽에.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게 이제 D램 가격 하락으로 촉발되는 거라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안 좋겠죠, 삼성전자보다. 완전히 반도체 그 그러니까 부문을 100%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생활가전이 이제 상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미국 보면은 괜찮죠. 다우가 152포인트, S&P 500이 13.5포인트, 나스닥이 43.75포인트.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이제 11시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다시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요. 자, 일단 훨씬 상승폭을 높였네요. 다우가 선물이 240, S&P 500이 37.25, 나스닥이 133.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개장을 한 시장 상황을 보면은 다우존스가 0.76, 나스닥이 1.51, S&P 500이 1.07,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지금 1.52, 5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대한 시장의 어떤 예상이나 분위기 이런 거는 우리가 장담을 아직은 할 수는 없고, 아마도 좀 우려했던 시각이 좀 더 컸었는데 미국처럼 우리도 조금 0.25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는 어떤 액션 또는 뭔가 약간의 시장에 힌트를 좀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선 연준에서 그런 힌트를 막 끊임없이 던지는데 한국 시장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좀 늦어져서 오늘 영상을 좀 짧게 구성하려고 애를 썼는데 다행히 어제보다는 좀 짧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